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세계를 잡다 시간입니다. 네, 넓고 기회가 많은 해외 취업이니만큼 그만큼 또 준비도 철저하게 필요한데요. 이 시간 통해서 함께 해보시죠. 해외 취업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듬직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네. 예. 자, 해외 취업의 열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또 불안감도 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요? 이번에 또 해외 이민 피해 또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저도 뭐 같은 일을 하면서 좀 화가 나고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네. 캐나다 용접공의 그 이민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캐나다 용접 취업 이민이죠. 이분이 장애 아이를 키우시는데 그 장애 아이를 키우기가 한국보다는 좀 다른 나라가 좋다라는 생각에 막연하게 이제 이민으로 접근하셨는데 국내에 있는 이민 대행사의 그 서류가 미비되어서 이 반려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소요된 경비를 모두 좀 반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그 정식 절차에 따라서 정식적으로 경비를 다 소진을 했는 상황이라서 반려를 한다라는 자체가 반환을 한다라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법정에서 뭐 최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캐나다 나가시는 분들, 즉 캐나다를 선호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으로도 네. 캐나다 취업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 유의하실 점을 몇 가지만 조금 잡아드릴게요. 네, 캐나다 좋습니다. 취업은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취업 비자를 받으면 당연히 이민으로 연결돼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아주 용이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만 네.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셔서 이민 대행을 하실 때는 캐나다 현지 변호사나 ICCRC라는 이민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이제 에이전시들이라든지 대행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외 취업 전문 기관이지 이민을 지원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캐나다에 취업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취업까지는 핸들링을 하지만 네. 현지에 저희 담당자가 계십니다. 저희 브랜든이라고 이 친구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ICCRC 이민 대행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고요. 특히 캐나다 용접 같은 경우는요. 네. 예전에 이제 용접공 취업으로 영주권 취득하기가 아주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걸 편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경력도 없으시는 분들을 이제 거짓으로 경력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소한의 그 용접공을 좀 해보시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셔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없으셨죠? 경력이. 이분이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제 보통 캐나다 용접공으로 가시면 영주권을 받기가 쉬우시니까 이제 경력을 이제 거짓으로 만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데 최소한 캐나다 용접공으로 취업을 하시려면 먼저 경력이 54개월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네. 그리고 54개월. 캐나다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국에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어학 성적 역시나 IELTS 6.0 이상의 어학 성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 오시면 항상 이렇게 피해 사례나 좀 좋지 못한 그런 사례들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주의를 하시라라는 또 맞습니다. 생각에서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문제는 이민 문제, 해외 취업을 통한 이민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해외 취업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2002년도부터 이 일을 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비용을 과대 청구한다라든지 뭐 가서 피해 사례가 많았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아주 강화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해외 취업 알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들은요 일정한 자격도 필요하시고요 경력이 있는 분들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해외 취업의 피해 사례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막연히 불행 중. 네. 해외 취업을 그냥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어떤 직무에 대해서 좀 생각도 좀 해보고 진로가 필요한 경우에 꼭 가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두 분만 만약에 계셨다면은 그렇게 선택을 안 하셨을 텐데 또 아이들 걱정이 있어서 가셨고 지원자들 성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연히 막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럼요. 그 해외 취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면 한국에 취업하는 것보다 해외 취업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력서만 하더라도요,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 특히 사진, 이제 외모죠. 예, 넣지 않아도 되고요. 학력보다는 좀 실력 위주로 평가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해외 취업을 지원하시고요. 특히 이제 급여도 한국보다는 좀 많을 것 같고, 뭐 칼퇴근이라든지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뭐 갑작스러운 회식이나 네. 뭐 술이나 아니면 이런 장기전환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저 역시나 해외 취업의 경험자입니다. 근데 네. 막상 해보면요, 한국과 그렇게 많은 차이점이 드러난 건 아닙니다. 특히나 보면 그 급여 부분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직급이면요, 그 비슷한 급여를 받습니다. 예, 근데 절대적으로 급여가 한국보다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해외 취업에 큰 오산이 있고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바로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되도록이면 해외 취업을 좀 준비를 하실 때는 막연하게 어떻게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미래 직업군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차별화 전략이나 도구로 활용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막상 취업을 해보면 한국하고 뭐 그렇게 또 다르지 않다 이런 것도 네. 느낄 수 있다. 또 경험자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력서나 면접도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팁도 좀 주실까요? 네, 제가 해외 취업 전문가로서 몇 가지 팁을 조금 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이력서는요. 외국 기업에 지원하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력서에 사진, 성별이라든지 나이, 뭐 그 사진 이런 등을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력과 업무 성과입니다. 실제 저희 많은 구직자들의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고용주들한테 보내보면요. 네.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 게 최근의 직장 경력입니다. 아. 즉 개인의 경력이 job description, 과 같은 분야라면 네. 정확히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업무 성과를 숫자로 표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제 재학생이나 우리 갓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관련 경력이 없으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스킬이나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한 그런 스킬이 채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나타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커버레터입니다. 이제 자기소개서죠. 이력서에 기재된 어떤 스킬이나 경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시는 것이 맞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신 회사가 어떠한 포지션의 일을 네. 몇 년간을 했고 관련 산업에서 어떤 지식이 있고 해외 연수에서 같은 경험이 있고 너희 나라에 해당 국가의 취업에 대한 견해가 있다라는 식으로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대부분이 뭐 당신의 구인 광고를 기사의 구인 광고를 어디서 봐서 지원을 한다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면접 스킬입니다. 네. 면접을 가장 이렇게 해외 취업에서 면접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해당 국가의 거주 경험을 많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네. 보통 우리 지원자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해외 여행을 좋아해서 어디든지 적응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한국은요, 일방적으로 좀 대답만 하는 면접이나 인터뷰 방식이 좀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 지원자들이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해외 취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에 많은 것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곳을 도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지의 회사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 등과 같은 질문들,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많은 질문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취업 트렌드와 큰 의미에선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력을 중시하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또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망 해외 취업 국가 10개국 오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주신 대로 홍콩. 그렇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외 취업에서 학력보다는 경력을 많이 중시하는 국가가 바로 이 홍콩입니다. 홍콩의 기업들 특징들이 거의 좀 아무래도 그 학력보다는 경력을 많이 좀 중시하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는요,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학 능력이 그만큼 아주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는 영어고요. 두 번째는 중국어 중에서 광동어를 사용할 줄 아시는 게 필요하고요. 단순한 어학 능력보다는요, 이론적 어학 능력이나 실전 언어 구사 능력, 즉 실무 영어를 실무 어학을 키우시는 게 필요하고요. 한국과 조금 비교를 하자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인재들의 어떤 그 포텐셜 어빌리티죠. 미래 잠재력을 보고 채용을 하지만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이나 내일 당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홍콩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학적인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바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군요. 네. 전문 용어로 이제 즉시 전력감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홍콩에는 말이죠. 그 쇼핑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홍콩 하면 딱 쇼핑이 생각나요. 맞아요. 한번 가면 이렇게 가방 엄청 많이 이렇게 들고 오시는데 실제 홍콩은 이제 어떤 산업들이 발달돼 있으며 우리 한국인들이 좀 일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홍콩도 그 저번에 방송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싱가포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고용 노동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와 그 같이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그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카지노 등으로 해서 이제 여행을 많이 가니까요. 아무래도 마이스 산업이 발달되어 있죠. 예, 그리고 특히나 그 제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류나 무역 관련 산업들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요 근래는 IT 관련 제조 산업들이 좀 발달이 됐고요. 금융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인들을 선호하는 직업군들을 저희가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들의 밝은 미소 그리고 서비스 정신이 전 세계에서 1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나 카지노, 항공 분야, 즉 서비스 산업 쪽에서도 한국인을 선호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한국인들이 서비스가 좋네요. 그래요. 자, 이제 그 인력들의 수요가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의 인력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어때요? 안타깝지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아니, 얘기 들어보면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홍콩 쪽에 이제 인력 수요가 한국인을 선호하는 수요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요. 홍콩의 취업 시장 경향을 조금 보니까요. 예. 인력의 현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포지션 자체도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현지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띄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홍콩 쪽으로 취업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뛰어난 언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경력 그리고 한국적인 대응 능력이나 현지에 맞춘 좀 유연한 사고방식을 조금 갖추셔서 홍콩 취업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이 한국말을 많이 배우나 봐요. 그러면. 네. 네, 수요가 조금은 좀 주춤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건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어쨌든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홍콩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언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홍콩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어 중에서 광동어, 그다음에 북경어, 영어 이 세 가지 언어가 모두 쓰이는 국가입니다. 홍콩에서 4년제 대학교 졸업생들이 이 세 가지 언어를 높은 수준으로 구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 경쟁 상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홍콩은 조금 취업 준비하시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학 능력에 조금 포인트를 많이 두셔야 되고요. 홍콩이 노동 유연성이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그 이직이 아주 잦은 편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가.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이 여러 가지 글로벌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몇 개월 하고 이직한다고 이렇게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장점이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아니면 중국 지역에 이제 대기업들이나 그룹사들의 본부들이 위치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좋은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도 있죠. 네. 이직이 좀 잦은 편이라는 건 좀 여러 가지 또 경험을 쌓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네요. 많이. 예. 자, 홍콩이 이제 한국 홍콩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습니까? 이게 바로 홍콩 취업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네, 홍콩은요, 우리 한국 정부랑 이제 한국 홍콩 정부 간 워킹 홀리데이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서 우리 18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들은 홍콩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어학 연수도 6개월 가능하고요. 취업도 6개월 동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유연성이 좋은 국가가 바로 홍콩이니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셔서요. 취업도 하시고 혹시나 취업을 해서 본인하고 맞다면 바로 취업 비자로 터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홍콩 인민국 워킹 홀리데이 사이트에서요. 비자 신청 가이던스나 비자 신청서를 직접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서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나 주 부산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 주 광주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콩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요. 유효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비자 취득 후에 3개월 이내에는 홍콩에 입국을 하셔야 되니까요. 홍콩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이미 홍콩 취업 알선을 통해서 채용 확정을 만들어 놓고 홍콩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쉽겠죠. 네. 아, 그렇군요.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최고 수준인 국가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신청 후 정말 그 직무가 맞다. 그럼 취업 비자로 또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작전이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는 것도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작전이 또 그래요? 들어갑니다. 네, 작전이 많네요. 네, 그럼요. 네. 홍콩은요, 우리 대한민국과 무비자 교류 협정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호주 홍콩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자격 요건이다. 뭐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 90일짜리 홍콩 관광 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먼저 하십니다. 하셔서 현지에서 호주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취업 비자를 받으면 취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진정한 또 홍콩 시민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홍콩은 우리나라처럼 그 주민등록증과 같은 홍콩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아이디 카드만 있으면 여권 없이도 홍콩 국경을 자유롭게 출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홍콩 인민국 홈페이지에서요, 양식 다운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신청하실 때는 고용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신청서, 그리고 고용계약서, 영문 이력서, 여권 원본 좀 지참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주에서 8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최장 3년까지 그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채용 정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이걸 좀 알아볼게요. 네, 현재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홍콩에는요, 우리 싱가포르하고 같이 프랜차이즈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형 규모의 레스토랑, 그 더블린 레스토랑에서 현재 한식 조리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만큼 우리 한식 열풍이 이제 글로벌화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는 홍콩은 무역이나 물류 산업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란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요, 현재 한 직원 수는 한 50명 정도고요. 네. 네, 물류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전공자나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는데 현재 시니어급 매니저. 로 한국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이 외에는 현재로서는 오픈되어 있는 채용 공고가 많지가 않으니까요. 좀 실시간으로 좀 정보를 확인하셔서 홍콩 취업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월드잡에 나와 있는 채용 공고 혹시 없을까요? 네, 월드잡에 있는 부분도 조금 안내를 해드릴 네. 건데요. 현재 그 코트라에서 네. 이제 지원한 그 진행하는 그 채용 공고인데요. 홍콩 네. 라자다 그룹에서요, 우리 영업 관리 사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두 군데 정도 홍콩 한식당에서 우리 또 한국 주방장, 한국 조리사를 또 채용하고 있는 네. 공고가 있습니다. 네. 주방장 이런 쪽으로 있네요. 한국 요리들이 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장금이가 컸나요? 아니 근데 저기 그 대표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기 월드잡에도 지금 달랑 3개 올라와 있고 채용 정보가 많이 없는 나라.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무턱대고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네. 아무래도 한국이 아닌 외국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것이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도 또 작전을 들어갑니다. 또? 네. 해외 취업에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 내가 희망하는 산업 분야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에 따른 기업도 선정을 하셔서 채용 공고가 없더라도 그 인사팀에 회사에 다이렉트로 바로 이력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마 해외 취업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네. 그리고 각 국가의 노동청 사이트나 각 국가별로 채용 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저희처럼 해외 취업 전문 기관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제공해드리는 채용 정보는 아무래도 혼자서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그 리스크는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조금 본인도 이제 조금 노력을 하셔서 좀 다양성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해외라고 쉽겠습니까? 자, 맞습니다. 해외 취업 본인의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싱가포르도 매력인데요. 이렇게 해외 취업을 통해서 몸값을 올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 대한민국 청년들, 이 노동 유연성이 좋은 나라, 네, 홍콩에 가면은 일단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해외 취업 국가인 것 같은데 비록 뭐 맞습니다. 당장 올라온 건 몇 개 없지만, 네. 예. 자, 홍콩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주는 어떤 국가 알아볼까요? 네, 중동 국가를 좀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요. 중동. 네, 메르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 제가 조금 미루겠습니다. 중동 국가는 아직 그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라든지 아직 안내해드린 국가들이 적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일괄적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예, 네. 중동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나중에, 네. 하지만 우리 아무리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우리 그 취업에 대한 어떤 그 청년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업정보센터가 해외 취업을 통해서 또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겠고요.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